진짜 그 두 팀 다 방패와 방패의 그쵸. 싸움. 약간 못 넣어 너무. 예. 거기 여자 팬들이 얼마나 그 짜증 났겠어요. 오빠 좀 잘 좀 넣어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못 넣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짜증 났겠습니까? 그렇죠. 뭘 골을 이렇게 못 넣냐? 네. 저기를 왜 못 넣냐? 잘 좀 넣어봐라. 막 이럴 텐데 그 여성 팬들이 정말 그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은 그런 양 팀이었는데 아니 왜 역시 남성 팬들은 왜 여성 팬만 죄송합니다. 마음이 왜 상했죠? 남자 팬분들도 골을 못 넣어서 기분이 상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맞네요. 계속 죄송합니다. 여자 팬만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네요. 예. 남성 팬들 죄송합니다. 남성 팬들도 형 좀 잘 좀 넣어봐. 죄송합니다. 네네네. 얘기하면서도 야 우리 이거 나가도 돼 방송? 아니 골을 못 넣는다고요. 네 골. 네네네. 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의 배장 정몽기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탕탕 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반전은 저희 방송의 열혈 청취자이신 여자나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달 정도 됐나요? 2달까지는 안 됐네요. 한 달이네요. 그런가요? 한 달 만에 또 왔습니다. 8월 달에 12주년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9월이고 9월 지금 네. 10월이잖아요. 10월. 예. 그러니까 10월 9월쯤에 쯤에. 출연하시고 그래도 한 달은 넘었을 거예요. 네,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예, 저도 여자나님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무래도 중간에 황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랜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황금 연휴를 앞두고 많이 바쁘셨잖아요. 네. 그 우체국 업무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그 전에 하필이면은 그 일도 있지 않았나요? 그 정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세종이었나 거기가? 아무튼 화재가 나가지고 시스템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혹시 고생하신 거 아니지 저희끼리 방송할 때도 여자나님 고생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제가 하는 데는 그런 걱정이 없는데 네. 지금 근무하는 데가 조금 문제가 좀 생겨서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네요.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뭐 힘든지 개인 사정인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땜빵식으로 오는 건데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아니 이게 누가 빠지면은 그 일을 누군가는 채워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더 고생이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방송도 이제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야외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밖에 이제 야외 이제 반달공원에서 똑같이 저희 거의 여기 단골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여자나님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자나님이 오늘 엄청나게 재밌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핸드폰에 많이 그 이야기들을 저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도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을까 그 좀 궁금했었는데 막 언지를 좀 주셨거든요. 대준 씨가 좋아하는 그 대준 씨가 경기장 목동 가시면 꼭 많이 바라보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에 이랬는데 그 얘기가 또 통째로 이게 날아간 것 같은 다음에 또 핸드폰이 살아나면은 그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듣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원래 후반전은 제가 이제 댓글을 소화하면서 파라과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자나님께서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덕분에 후반전을 이렇게 또 재밌게 아마 녹음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패널들의 근황도 좀 얘기하면서 좀 가려고 합니다. 여자나느님의 이제 근황도 얘기를 들었지만 또 이제 대전팬 데이 씨가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10월 10일 10시에 지난 10월 10일 10시에 이 여동생분이 출산을 하셔가지고요. 데이 씨가 외삼촌이 되었다는 정말 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 씨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번 방송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반전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이것도 A매치를 또 좋아하시는 유리씨, 광주팬 유리씨가 또 계셔서 유리씨 또 어떻게 지내시나 한번 물어봤는데 혹시 그 연장전도 혹시 막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유리씨가 뒤늦은 휴가로 이번에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데 좀 외국에 나가 계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외국에 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것 때문에 생각나네. 지금 네. 유리 씨가
언제 들어오신지는 그 언제 그것까지 제가 안 물어봤네요. 제가 사실은 카톡을 한 3-4개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시차를 두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근데 한 달 반이 됐는데 아직 읽지를 않고 계세요. 그래요? 외국에 있었었는가 보다. 어, 근데 유리 씨가 실제로 답변이 좀 늦은 편입니다. 네. 원래 외국 이게 이런 말하기 유리 씨 이거 설마 듣지 않겠지? 만약에 이게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 바로바로 답장을 할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 아닌 남자들에게는 이제 답장이 좀 늦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제가 왜 유리 씨 얘기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예. 유리 씨하고 저번에 한번 말 나눈 게 있어요. 예. 네, 말 나눈 게 있는데 11월 달에 대면으로 여기서 대준 씨랑 같이 녹음하자.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 되면 그 이유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11월 중에 유리 씨 생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네. 생일빵을 해드리겠네. 그래서 같이 저녁 좀 먹고 근데 그 무렵에 네. WK 리그 올해가 끝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챔피언 앞두고 결정전. 예. 그건 날짜를 얘기해도 되네요. 네. 11월 15일 날 챔피언 결정 2차전이 하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 경기를 시간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15일. 15일. 와, 날짜도 어떻게 이렇게 전 달력 보고 지금 토요일인 걸 알았네요. 토요일 날 하나 보죠? 네, 토요일 날 1차전은 8일 날 하고 네. 2차전이 15일 날 합니다. 요 WK 리그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갔다 와서 네네. 날짜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유리 씨랑 연락도 하고 대준 씨랑 협의도 좀 보고. 감사하네요. 저번에 사실 저희 셋이서 했는데 되게 재밌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날려먹고 제가 진짜 최악의 방송 사고를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멘탈이 붕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멘탈 완전 붕괴돼가지고 그때 데레르스님이 커피 커피 사 먹으라고 막 이제 후원도 해주신 거 가지고 그래서 데레스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취한테 왠지 배신을 때린 것 같은 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바람에 좀 아쉬웠었는데 여자나님이 또 저도 모르는 사이 물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 또 하필이면 수능 11월 13일이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능이 항상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하거든요. 딱 그 주 토요일이네요. WK리그도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수능의 마무리도 이때쯤에 하는데 이 WK리그도 그때쯤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WK 리그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휴대폰으로 아마 좀 어느 정도 이야기할 거를 준비를 해 놓으셨을 텐데 그게 아직 핸드폰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결국은 여자나느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된다. 기억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그거를 미리 좀 감안하셔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요 얘기는 조금 이 김에 좀 하고 싶었던 게 후반전을 제가 어차피 전후반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파라과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반전을 이제 녹음할 때 지우 씨랑. 그래서 파라과이전 얘기는 조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경기 외적인 걸로 좀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선은 뭐 결과는 이미 여자나느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축구를 좀 보신 분은 모를 리가 없죠. 우선은 홍빠들이 일본과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파라과이를 그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우리 홈에서 이겼으니까 야 이거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홍명보 역시 최고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홍명보를 찬양하는 홍빠들의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3대2로 이거 엄청난 대역전승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명보 찬양 댓글이 순식간에 자취를 다 감췄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아시아 유일하게 브라질을 이긴 팀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었었는데 그 타이틀을 일본과 공동으로 나눠 갖게 됐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뭐 저는 대한민국 경기 보느라 당연히 일본과 브라질 경기는 나중에 이제 소식 듣고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근데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우리도 브라질 상대 5대0으로 졌을 때 2대0으로 전반에 졌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후반전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마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졌는데 일본은 재정비해가지고 차곡차곡
잠문 후에 이제 역전까지 해버려가지고 아 진짜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홍명보가 더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이게 왜냐면은 브라질의 안체로티 감독이 오죽하면 상대팀 감독이 우리 그 홍명보 감독에게 전술 지적을 했을까 싶었는데 이번 일본전에서는요 안체로티 감독이 일본 감독이라든가 전술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도 정말 비교가 되는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경기력에 관련된 얘기는 이미 다 할 거예요. 사실 이기긴 이겼고 파라과이가 그래도 월드컵 본선은 진출한 팀이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이 승리를 폄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경기를 본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이게 이겨서 그래도 골 결정력을 좀 발휘해서 이긴 거는 맞는데 경기력이 흐닥이고 약간 상대도 좀 죽 써주고 막 이래가지고 좀 이게 과연 뭐 이게 우선 이거는 좀 이겼어야 될 경기이긴 하거든요. 지금 조추첨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피파 랭킹 관리해야 되니까 예 그게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날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137경기를 이제 출전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서 차범근 레전드가 이제 거기 137 죄송합니다 137이라는 어떻게 등번호가 이제 그 경기 출장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수여하는 그런 기념식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표정이 뭔가 아리송했어요. 왜냐면 관중석이 텅텅 빈 거 보고 이 관중석이 충격적입니다. 파라과이전 관중이 22,206명이었는데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수원과 인천의 리그2 경기가 22,62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2 경기보다 더 안 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FC 서울에 상암을 지금 똑같은 경기장을 쓰고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이 평균 관중이 27,000이거든요. 27,000? 그러니까 FC 서울 평균보다 5,000명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해외파가 모두 나왔는데 리그2보다도 안 나오고 FC 서울보다 지금 관중의 평균 관중보다 5,000명이 적게 왔으니 이거는 지금 이 축구 팬들이 축협에 대해서 원망하는 지금 이거를 이 관중수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수치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적은 관중이냐면 2008년도 이후로 상암 국대 최저 관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칠레와의 평가전이었는데 그때 한국 해외파와 칠레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모두 결장하게 되면서 게다가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로 15,000명 정도가 온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우리나라 해외파 다 빠졌고 거의 다 거진 다 빠졌고 칠레도 거의 다 1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는 경기에다가 한파까지 하니까는 15,000명인데 이 파라과이전은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게다가 역대급 최고 공격수인 손흥민과 최고의 수비수 그 김민재 그리고 좀 떠오르는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다 나왔는데도 이 기록을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 여자나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문제죠. 문제는 예. 근데 이게 더구나 예. 지금 11월 A 매치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한 말씀 하시죠. 한참 우리보다 한참 아래로 알고 있어요. 볼리비아로 제가 기억나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피파 랭킹 그렇게 낮은 팀을 굳이 고른 이유도 지금 원래 이런 큰 대회를 앞두는 강한 팀들과 맞붙거나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상하네요. 저는 오히려 약간 여자나는가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지금 일부러 볼리비아를 잡았다 생각하거든요. 피파 랭킹을 신경 써야 되는데 볼리비아가 본선엔 진출했는데 볼리비아가 사실 안방에서는 그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였나? 아무튼 거기 해발 2,000m가 넘어요. 홈구장이. 그래서 홈에선 깡패입니다. 상대팀이 너무 해발 높은 데서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가 94년도에 월드컵 올라갔었을 때도 브라질이 2대0으로 안방에서 이기고 그때 올라갔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안방에서는 천하무적인데 원정 가면은 진짜 동네북이 따로 없거든요. 진짜 원정 갔더니 4골 넣고 그러니까 그 남미 예선에서 4골 넣고 28실점인가? 완전 동네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 그래도 월드컵 본선에 올랐고 피파 랭킹을 좀 홈에서 좀 이겨서 그런가 좀 챙긴 게 있고 그래서 피파 랭킹 관리 차원으로 볼리비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상대가 가나로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가나가 오히려 좀 걱정입니다. 가나도 지금 피파 랭킹 낮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가 이제 희한하게 네이션스컵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1군을 제대로 못 불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군으로 경기해서 그런가 피파 랭킹 관리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붙으면은 되게 강한 팀이에요, 가나가. 근데 만약에 이제 가나랑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11월 평가전이 첫 번째는 볼리비아랑 붙고 두 번째가 가나랑 붙을 확률이 높은데 가나한테 지면은 이거 한 제가 계산해봤더니 피파 랭킹이 피파 그 포인트가 무려 7점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거 나는 볼리비아는 그렇다 치는데 가나 저거 이거 괜찮을까? 왜냐면은 홍명보가 예전에 그 브라질 월드컵 때 가나한테 4대0을 졌었거든요. 월드컵을 앞두고. 근데 그 악몽이 다시 나올까봐. 그리고 이게 가나 경기가 진짜 중요한 경기인 게 그게 이제 월드컵 조추첨을 앞둔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볼리비아를 못 이겼다? 볼리비아가 이제 월드컵은 올라갔으나 홈발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볼리비아를 이기지도 못하고 비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포트 자격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월드컵에서 동네북이 될 팀한테 볼리비아한테 미안합니다. 그 팀이랑 동급이라는 얘기. 우리 홈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볼리비아는 아마 이제 그 좀 이기는 거를 산정해서 피파 랭킹 올라가는 걸로 하려고 한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가나가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볼리비아와의 경기는 아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좀 할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리고 가나와의 두 번째 경기는 거기 어디였냐?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 사항이 있는데 제가 전주가 네. 저는 그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전주가 A 매치를 할 여건이 안 될 텐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다른 건 둘째치고 네. 대전은 가능해요. 네. 그 규정이 있거든요. 국제공항과의 거리.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 가나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 볼비아는 월드 상암동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건 이제 뭐 변동 가능성이 있는 네,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데 상암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저도 확정된 건 아닌데 상암에 다른 데서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방금까지 확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양 A 매치 나온 김에 비아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접촉했던 것이 아르헨티나를 부르려고. 맞아요. 예, 맞아. 저도 알아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근데 그 대전요. 예. 132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800만 달러인데 하나로 하면은 그 정도 상당히 아무튼 100억 110 몇 억이야. 113억이었나? 하나로 제가 하면 132억으로 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800만 달러라고. 800만 달러. 예. 이렇게 어쨌든 들어가지고. 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르헨티나 쪽이. 예. 이게 아니. 예. 우리나라 축협이 아르헨티나를 불러서. 예. 근데 너무 크게 나오니까. 예. 그게 이게 비화를 제가 살짝 알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메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선수 생활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축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최대한 뽕을 뽑자라고 해서 크게 불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료도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따르는 항공료 뭐 모든 비용을 대한축구협회 니네가 다 내라. 근데 대한축구만이 아니라 일본도 같이 접속을. 왜냐면은 이게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랑 세트로 해야지 한번 와서 이제 두 경기 딱 하고 돈 챙겨가니까. 근데 일본도 이거는 일본도 거절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절하고. 사실 이거 가나도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나 별로 상성이 안 좋아서 가나가 별로 안 좋은데 일본이 가나랑 하는 것이 확정되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가나랑 붙게 된 상황이거든요. 약간 이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뽕을 뽑을 했던 아르헨티나 얘기가 있는데 800만 달러면은 야 이거는 지금 한 파라과이처럼 2만 몇 명 이렇게 오고 이러는데 이거 본전도 못 회수하겠죠. 예. 메시가 오면 또 모르긴 하겠다. 그래 메시가 오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이게 크리스만 때도 싱가포르랑 막 이런 나라들랑 붙을 때도 6만 명 채우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파라과이는 스타가 좀 없다 하더라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데 야 이거 2만 명 약간 넘은 정도다.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이게 민심인가 봅니다. 진짜. 근데 A 매치 얘기 나오고 네.
월드컵 얘기 나오니까 월드컵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기 나라들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휴대폰에 있었는데 네. 저기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월드컵이 끝나고 그 다음 월드컵 아시죠? 6개 나라가 한 동시 개최하는 거. 네,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저 뭐야 유럽 쪽인가 세 나라 음. 하고 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휴대폰 네네. 그걸 저장해 놨는데 네네네. 그리고 남미에서 네. 세 나라가 한 경기씩들만 하고 온다. 음. 근데 그래서 남미 쪽에서 추진했던 일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대회 그러니까 2030년대죠. 네. 그 대회 한정으로만 월드컵 본선을 64개국으로 하자. 아세요 그 내용?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어떻게든 중국을 그 참가시키려고. 그래서 예. 난민 10개국 다 음. 참여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얌튼 그리고 예. 아시아는 13개의 나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그냥 중국 줘라 그냥. 진짜 중국 티켓 줘라 그냥.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예선을 예. 한 경기씩 때문에 그 남미 세 나라에서 하는데 예. 조별 리그는 자기네들 다 하려고 음. 근데 이제 유럽 쪽을 음. 비롯해서 다른 대륙에서 반대해서 그게 무산될 것 같다. 네. 좀 그 내막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이제 3개국 개최인데 100주년 기념 개막전 개최국으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네. 이 세 나라에서 6개국이네. 야 근데 이거 월드컵이 산으로 가네. 이거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은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드컵 권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네요. 예, 여튼 뭐 피파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튼 홍명보 감독이 근데 약간 저는 요 지금 감독 어차피 교체 안 돼요. 그 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진짜 홍명보 진짜 싫은데 홍명보 나가라는데 어차피 나가봤자 지금 좋은 감독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고요.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와 반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할수록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행동 안 할 거예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은 이럴수록 더더욱더 월드컵 때 잘해서 이제 여론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반성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조금 진짜 응원하기 싫은데 응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신 관중은 경기장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저 관중 쪼꼬시다 이런 생각이 좀 통쾌함도 들었고요. 아무튼 저도 국대 경기 볼 때 제일 좋은 자리에서 축구 보면서 봉사하면서 축구 구경도 하고 이게 팀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20억씩 받고 싶네요. 예, 아무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역시 축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자나님도 여기에 말을 좀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하면서 댓글들도 있는데 댓글 하기 전에 여자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근데 이게 여자나님이 우선은 요 얘기를 해야겠네. 여자나님 준비해 주신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댓글 및 신태용 감독 인터뷰로 인한 추가 이슈가 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들을 좀 이따가 좀 할 예정이다.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자나님이 근데 오늘 오셔야 될 사항이었었어요. 충남 아산 팬이시잖아요. 근데 충남 아산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선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내용 네. 그 내용 대충 지금 좀 파악을 했고 네. 우선 배성재 감독 네. 맞아. 그 얘기 경기 해야지. 일부터 맞아. 가야죠. 순서. 맞아. 이거 많은 일이 있었네. 예.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네. 배성재 감독 음. 정말 경질되고 그런 그 음. 무렵에 음. 야구를 보고 이제 제가 응원하는 삼성이 또 지금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와일드 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다 통과하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도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저기 재훈 씨한테 톡을 받아서 알았어요. 아 재훈 씨가 알려주신 거예요? 예. 아 그랬던 거였어요? 재훈 씨한테 톡을 받아서 알아서 엄청난 소식을 받았다는 날. 그래서 처음에는 U20 월드컵에서도 탈락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고 보니까는 배성재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그거를 심야 시간에 발표를 했다고 그러네요. 한밤중에 네. 경기 전날. 기습 발표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요? 한번 나가려고 해가지고 구단과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회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른 팀은 몰라도 아산만큼은 그걸 원했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던 간에 리그 중간에 감독 교체는 안 하는 팀은 남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거고 이번 뭐 대표이사까지 다 그만뒀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만 결정적으로 어저께 이 일이 터졌네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경질된 거에 대해서 저는 성적 부진 때문인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재정 문제 때문인 재정 거죠. 문제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나도 성적이 물론 못한 거,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심하게 못했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이유가 결국은 이거였구나. 지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사실 이 여자나님이 이미 녹음 시간으로는 어제고 이미 이거 녹음 업로드되기는 이틀 전에 이미 사실 뉴스들이 약간 뜨기 전에 좀 그래도 일찍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월급 임금 체불이 되고 있다. 충남 아산 고위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은 임금 체불은 아닌 아직은 걸- 아닌데 될 10월 달에 확률이 예. 임금 체불이 될 거 아 예정이죠 지금. 그니까 예정인데 결국은 뭐 후원사를 못 찾았다. 후원금 입금이 제대로 안 됐다. 결국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그게 또 시민구단들을 세 팀이나 받아들이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 진짜? 예. 최악형 팀의 채도 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전에도 한번 좀 위험했었죠. 경찰청에서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화할 때도 충남시의 그 지원이 없었다면 진짜 해체되는 그 상황이 돼버렸을 뻔했으니까. 어쨌든 뭐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제 그 연봉이 늘어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 겁니다. 뭐 올해 리그 1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김원석 감독도 못 잡았고 결국은 그 선수들 영입을 했는데 써먹질 못했죠. 제대로.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충남 아산 선수가 무려 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되게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닌가? 50명이 진짜 너무 많은데? 선수만 50명인 거잖아요. 프런트도 월급 나갈 거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감당이 됐을까? 입장료도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할인제가 너무 많아요. 음. 할인제가 너무 많고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무료 입장을 시키는 계층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학대를 시켰어요. 작년보다 학대를 시켜서 그 무료 입장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료 입장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올해부터 무료 입장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좋죠. 근데 그 계층을 왜 그렇게 학대를 시켰는지. 이렇게 지금 재정도 좀 안 좋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재정도 안 좋은 주제에 뭐 무료표를
너무 방만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티켓값이 얼마나 되겠냐겠지만 그리고 평균치가 다른 데보다는 일반인들 네. 정상가도 단위가 낮아요. 네. 단위가 낮아. 제가 알기로 9,000원인가 그래요. 네. 일반석이. 네네. 저는 특별한 케이스로 그 돈을 다 지불하지는 않고 들어가는데 9,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민 할인, 뭐 군경 할인 이런 제도들이 많아요. 간종은 지금 2,000명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시민구단이 뭐 스폰을 하지 않는 한 관중 티켓도 사실 그렇게 돈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 관중이 많이 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스폰에 대해 스폰 유치도 좀 안 된 것 같고 제대로 결국 이게 다 이유가 된 것 같아. 그래 아니 난 근데 선수 50명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진짜 쓸 선수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취업을 넓히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아니 팀이 지금 재정이 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임금체불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요 경영하신 분들이 정말 방만하게 경영했다라고 생각했고 시민구단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시민구단 팬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구단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이야기를 또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또 충남 아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더 하시면 좋을 것 하나 같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네네. 충남 아산에 대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남 한번 여쭤볼게요. 네. 경기 시작할 때, 홈 경기 시작할 때 네. 상대팀 선수를 그래도 알려는 주잖아요. 원래 그러죠. 네. 대충 언제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홈팀 기준으로 네. 홈팀 선수 소개하기 어느 정도 전에 아니면 후에. 바로 직전에 하거든요. 먼저 선수 그러니까 원정팀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 소개를 간략하게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명단 이렇게 해주고 누구 나온다 이거 하고 심판은 누구다 요거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뭐 쇼처럼 짜자자면서 노래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또 성남 선수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왜 충남 아산 다른가 보죠? 제가 예. 요 직전에 네. 그걸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가 홈 경기가 어느 팀이었나? 경남하고 할 때 직전 경기. 네네. 나 그 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네. 상대팀 선수의 소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지? 근데 안 한 게 아닌 건 저도 알았어요 이번에. 네. 안 한 거 아닌 건 제가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한 10분이나 20분 앞두고 보통 도착하게 돼요. 전철을 타고 가게 되면. 네네. 이번엔 좀 일찍 갔어요. 4시 반 경기인데 4시 10분에 상대팀 선수들을 소개를 그냥 간략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분간 뜸을 들이고 4시 20분에 입장하기 직전에 홈팀을 선수들을 이제 아산 선수들을 소개. 그러니까 아산 선수 소개 10분 전에 소개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임박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그 텀을 두는지. 나는 아예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동안. 근데 이번엔 좀 일찍 가서 그걸 알게 됐네요. 굳이 근데 그렇게 텀을 할 필요가 있나? 성남 탄천 같은 경우는 그거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거든요. 뭐 충남 아산에 뭐 운영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좀 이건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알았어요. 네네. 그동안은 일찍 안 가서 제가 이거 선수 소개도 상당 그래도 예의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만 네. 그것도 아니고 음. 결국은 경기 시작 한 20분 전쯤에 하더라고. 네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혹시 뭐 충남 아산 관계자가 저희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들으시면 좀 시간 좀 조정해 달라.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충남 아산 얘기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산 얘기는 이제 됐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요 얘기도 물론 이거는 여자나님이 준비하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요 얘기 댓글하면서 요 얘기도 같이 좀 해볼까요? 뭐가 있냐면 지금 K리그가 다 이거 얘기밖에 없거든요. 신태용 감독에 관련된 거. 지금 503화 전반전 때는 제가 신태용 감독의 입장이 담긴 인터뷰를 아직 보기 전이어서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실망감에 거기에 따라서 좀 약간 신태용 감독님을 약간 디스한 느낌이 좀 돼버렸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너무 좀 편파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신태용 감독의 입장을 들어본 많은 분들의 타겟이 울산 고참 선수들에게 옮겨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댓글도 대부분 다 그게 됐고 핸드폰 돌아왔나요 근데? 아 잠깐 기대했는데 아니면 치어리더 얘기도 한다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여튼 한번 댓글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데레레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울산 팬 지우님이 말씀대로 선수단 혹은 구단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건지 한동안 지실 공방이 이어질 것 같네요. 노상래 감독 대행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었고요. 엔도피아라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좀 반갑고요. 예, 이분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신태양 감독님의 반박 인터뷰를 들어보니 소위 말해 하극상이 있었네요. 그 두 고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홍명보 감독 때부터 선수들이 구단과 직접 소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진짜 김천전에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면 강등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그건 선수로서 팬들을 기만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극상의 노상래 대응은 솔직히 말해 학폭과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학폭은 민감한데 울산 구단은 그것도 그냥 넘어가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게 공감인 게 이게 좀 웃긴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의 경질 이유가 욕설과 폭력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근데 임시 감독으로 들어온 노상래 감독은 선수 폭행의 전적이 있는 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 편을 들어서 신태용 감독을 사퇴시키려는 그러니까 이런 명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신태용 감독도 좀 약간 뒤처진 것이 아닌가. 저희 세대에서는 저는 신태용 감독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태용 감독의 이제 제가 관중석에 있을 때 야인 시절 때 스카이석에 오셔가지고 선수들 장난치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게 장난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선수들을 골리는데 막 헤드락을 걸고 꿀밤을 좀 때리거나. 근데 이게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되게 전 옆에서 뭐 되게 웃겼거든요. 너무 재밌게 장난을 쳐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선수들은 저거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했던 욕설이나 폭행 같은 경우는 또 신태용 감독의 그 분위기는 장난치는 정도지 진짜 막 그 심각하게 막 상대를 모욕 주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노상래 그러니까 이민혁 선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미투인가 뭐라고 하죠? 이걸 폭로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노상래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군기 자꾸 막 본인의 화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노상래 감독 대행을 선임할 거면 신태용 감독의 뭐 폭력 뭐 욕설 뭐 이 얘기는 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긴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엔도피아님의 말씀이랑 저도 이거 되게 동감이 돼요. 좀 요런 상황이고 대준파 회원님도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방송 재밌게 들었습니다. 23, 24년은 물론이고 상반기까지도 지우씨가 울산에 대해서 영레발과 앓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지우씨 멘트가 제일 꿀잼입니다. 1위 하다가 강등권 가면 충격의 분노가 우선일 듯한데 되려 해탈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대인의 풍모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네, 실제로 대인입니다. 아주 크십니다. 예, 뭐 키, 몸무게 모두 다 대인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대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대준파 회원님께서. 그리고 울산 사태를 뒤늦게 집에서 보고 나니 드는 생각은 국대에서 쏠리는 욕을 분산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연속이네요. 예, 그쵸. 이게 저도 이게 신태용 감독의 해명 인터뷰를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신태용 감독의 해명을 듣지 않고, 왜냐면 이제 신태용 감독 한 명의 말도 중요하고 근데 아무래도 팀 전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니까 신태용 감독이
저는 신태용 감독이 지금도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신태용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할 만했겠다. 우선은 골프채 사진 같은 경우는 해명이 어느 정도 됐죠. 우선 의혹은 풀렸습니다. 우선 10월 13일 날 경질될 과정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래 골프를 원래 좋아하시긴 해요, 신태용 감독이. 근데 9월 전지훈련 숙소로 간 것은 골프 치러 간 것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골프 친 것은 사실이지만 구단 단합을 위해서 CEO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선수들 중에서도 칠 사람이 있을까 해서 선수들 골프 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골프를 언급한 유일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외에는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이거는 CEO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CEO를 이게 사실이 아닌데 CEO를 언급했다가는 오히려 되려 역풍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골프채 사진은 의혹은 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골프를 치는 골프채를 보고 저는 아니 구단이 이상한데 골프를 친단 말이야라고 제가 좀 쓴소리했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이제 석고제대하는 마음으로 신태용 감독님한테 요거는 방송에서 그 말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제가 조금 생각드는 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골프채 그 골프백의 그 커버가 없어요. 없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작이다.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 그러니까 골프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채가 들어있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골프 커버를 열어가지고 이걸 사진 찍은 거다 막 이렇게 조작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근데 다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 정말 괘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동생이 프로골퍼거든요. 전직 프로골프 선수고 스포티비 쪽에서 스포티비 사장님이 제 동생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티비 쪽에서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있는 그러니까 골프 쪽 출신인데 해설도 하고 이제 골프 다이제스트 그쪽에 이제 기자로 좀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 동생한테.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나중에 외할머니 이제 좀 유독하셔가지고 대전 내려가는 김에 제 동생한테 이게 골프채 이게 사진 보여주면서 이 골프채가 원래 이 커버를 안 씌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딱 보더니 이건 원래 스탠딩 백이라고 있어서 원래 커버를 안 씌우는 거다. 이거 이렇게 놓는 거 맞다. 뭐 보통 버스에 이렇게 넣는 거 맞아? 맞는 거야? 그럼 조작은 아니네. 그건 뭐 그런 거 같다.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네. 하다가 갑자기 현대 선수들 골프 되게 많이 쳐 이런 얘기해서 울산 선수들이 했더니 아니 전북현대 여기 울산 HD야 울산현대 그래 미안. 근데 전북현대 선수들이 골프 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승호가 그러던데 백승호 선수가 백승호 선수가 직접 들었나 봐요. 전북현대 선수들 골프 되게 많이 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게 됐네요. 전북 선수들도 작년에 성적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골프 치러 다녔을 사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신태용 감독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저기는 작년에 저 죽 썼던 전북 현대 선수들도 그랬었는데 여튼 저는 근데 이게 선수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아래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이거 선수들이 감독에게 대드는 이런 거 하극상 하극상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도 같고 다만 근데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이제 더 좋은 데로 가셨으면 뭐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깝게 됐지만 근데 신태용 감독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혼란한 팀 내부를 수습해야 되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실패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을 극대화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신태용 감독님이 그러니까 울산 팀 분위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감독으로서 우선 코치부터도 문제였었어요. 왜냐면 성남에 있었을 때도 노장 선수를 몰아낼 때는요 이미 성남 일화의 레전드고 우선 게다가 코치진도 그때는 막 김도훈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그 선수들을 휘어잡을 만한 이미 그 팀의 레전드였거든요. 이런 코치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잘 되고 해가지고 부임한 지 2년 만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건데 너무 안일하게 가지 않아. 그동안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워낙 위대한 감독으로서 이래봬도 이분이 독일을 이긴 감독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한국도 잡았어요. 정말 저는 솔직히 벤투를 좋아합니다. 벤투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남아에 계시면서 너무 약간 본인의 이게 자신감이 자만심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왜냐면은 저는 선수들도 별로 좋게는 안 보거든요. 울산 선수들도. 근데 우선은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만만히 보고 하면서 트러블이 더 생긴 거로 보여요. 선수들도 별로 절대 칭찬 안 하고 우리 선수들도 지금 고참 선수 몇 명 안 되거든요. 이청용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누구냐 정우영
그리고 누구냐 김영권 뭐 이런 선수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먼저 우선은 경솔한 발언도 했었고 그때 물갈이 발언도 했었고 요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태용 감독님한테 좀 안 좋은 좀 이미지로 그러니까 전 실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 되게 신태용 감독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성남 레전드로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반전에 쓴소리 했는데 그제 골프채는 제가 진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신태용 감독이 억울할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팀 자체가 근데 분위기가 엉망인데 이거를 감안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면은 신태용 감독님은 울산에 2년이 없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포항에 있었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지만 서울에 가서는 혼자 아무리 내가 감독으로 들어간 거지만 그 팀 안에서 그 구성원에 위에 서려면은 그 전에 뭔가 작업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서울에서 대실패를 했고 신태용 감독님도 만약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면은 뭐 그런 얄짤 없고 당연히 신태용 감독님이 잘 휘어잡았겠지만 울산은 또 울산은 신태용과 관련이 없는 팀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신태용 감독님이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신태용 감독이 잘못했어. 근데 그 와중에 그 신태용 감독을 몰아내려고 선수들이 하극상을 벌인 것도 보니까 선수들도 절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용어를 못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균형을 뭐 기계적 중립은 아닌데 신태용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조금 전반전 때는 좀 쓴소리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태용 감독님의 탓도 있지만 지금 이 선수들이 이따구로 하는데 만약에 진짜 강등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태엽성 플레이를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울산 팬들이 기만한 거니까 저는 되게 그것 때문에 좀 울산 팬들 입장에서 선수들 뭐 누구 특정해서 뭐 꼬리 자르기처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진짜 물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튼 요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데레리스님의 댓글 한 번만 좀 더 읽어보고요. 네, 못 읽은 댓글들이 좀 있어서 10월 14일 댓글이네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지훈님의 울산 자학 개그가 곁들어져서 웃음과 슬픔, 우품이 함께했던 503화 전반전 연휴 끝나고 반가운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왕년에 뭐 이게 뭐지? 감다살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 어두워가지고 김다살인가? 뭐지 이거? 감다살인가 보다. 감다살 문어 영표는 최근 울산 순위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바람에 감다 뒤로 확정이 됐거든요. 아마 이게 뭐 약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다 뒤로 확정됐더군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울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영표, 설기현, 김재성이 출연하는 KBS 유튜브 핫다리 이영표 전술의 재발견 전현재 K리그 감독 선수가 출연해서 리그 중심으로 꾸밀어가는 프로그램이라 친근감도 갖고 시청 중입니다. 그런데 댓글창에 이영표가 축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다수더군요. 흐흐라고 하셨는데 요즘 그 브라질전 리뷰에 관련된 것도요. 댓글에 보니까 살벌하더라고. 지금 홍명보와 연이 있다고 해서 홍명보 비판 안 하는 거냐? 축협을 비판해라. 왜 우리는 분석은 상관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전술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께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저도 추천해주신 만큼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축협에 대한 비판을 좀 하면서 했었으면 좀 더 팬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URL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걸그룹 위나도 착용했던 엄브로 성남 유니폼 파트너십 계약 연장 축하드리고 구단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블랙리스트 분들도 꽤 반기시는 것 같더군요. 계약 연장이 발표됐던 날 매점에서 내어주는 콜라 브랜드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대주님의 승부 징크스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펩시를 인천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펩시를 줘가지고 근데 코카콜라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계속 읽어보죠. 위나는 멤버들이나 소속사에서 성남 이벤트가 꽤 기억에 남았는지 참여했던 날 이후로도 그날 찍었던 사진과 영상을 SNS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올리더군요. 대주님께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채널 영상들 썸네일에 축구와 운동에 진심이라고 써 있던데 성남은 치어리더 없는 대신 크게 섭외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 위나를 자주 불러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나 공식 채널 영상과 성남FC 축하던 날 유튜브 URL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게 멀리서 이제 봤었을 때는 다들 아름답겠구나. 뭐 당연히 아름답겠지. 그러니까 걸그룹도 하시고 이렇게 사진 보니까 생각보다
외모들이 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아 이거 상당히. 근데 이 중에서 아마 다들 가장 눈에 띄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도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리더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이거 가장 외모가 출중하신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도아거든요. 그 사진도 아마 누구신지는 다 아마 공통적으로 취향이 좀 다르더라도 군계 일학으로 나머지 멤버들이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이분 아무튼 요 출중한 외모를 가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데렐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 이랜드에 그 네온 펀치가 있듯이 성남 FC에도 위나가 이제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남, 인천, 수원에 물고 물리는 구도를 재밌게 그린 까북툰과 수원 꼬마팬 계정에 희망이 가득 찬 남은 라운드 분석 영상도 재밌게 첨부해봅니다. 인천이 주춤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꼬마팬 포함 일부 인천 팬들은 아직도 다이렉트 승격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니 곳곳에 럭키비키 정신이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슬파크 가서 치어리더 분께 셀카 부탁했다고 댓글 남겼는데 셀카 두 글자가 블라인드 처리된 것 같네요. 이게 셀프, 몰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팟빵이 참 너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쵸? 예전에 다른 단어들도 다른 단어는 그래도 짐작 가는데 셀카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요. 셀프 카메라, 셀피로 작성해야 포가 가능한 건지 알다가도 모를 팟빵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성남과 인천과 수원이 서로 2승 1무로 서로 각각 이제 서로 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 팬들은 각이 이런 얘기예요. 수원은 우리 성남한테 절해야 된다. 인천한테 강하고 수원 너희한테는 승점 퍼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꼬마 분석과 바울인가? 이 영상 링크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이구나. 인스타그램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대주님 아침 일찍부터 병문안 다녀오시고 늦은 시간 후반전 녹음하실 것 같은데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할머님께서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파라과이전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네요. 홍명보 대패 후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연습. 파라과이전 이길 것. 이거 브라질 상대로 이긴 후에 이 얘기를 한 거네요. 이쯤이면 초긍정 럭키비케 상징은 장원영 양이 아니라 홍명보인 것 같습니다. 긍정 사고라기보다는 뻔뻔함에 더 가깝지만 어제 5대빵 명보의 인터뷰 전술 문제보다는 선수들의 실수로 인한 실점과 패배라는 것처럼 들리고 내가 축자라니까 축자랄들은 잠자코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심지어 홈에서 상대한 브라질은 예전처럼 절대적인 위상의 팀도 아니고 월드컵 남미 최종 예선 5위, 승점 기준 공동 3위, 안체로티 감독이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팀이었습니다. 일본과 2대1로 비겼고 남미 예선에서 콜롬비아,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승점을 기록한 6위로 본선 진출한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보면서 실제로 더 잘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찌감치 기대를 접고 호박열기나 준비해 두겠습니다. 13일 오후 3시 30분 고양 종합운동장 기자회견실에서 3백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고 하고 홍명보 감독은 질문을 듣고 3백, 4백 자꾸 말씀하시는데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경기를 4백을 했고 지난 동아시안컵 때 3경기를 3백을 썼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3백에 대한 준비를 플랜 B에 대해서 했었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9월부터 3백 전술에서 뛰었다라고 설명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거를 이제 기사 링크와 함께 남겨주셨었는데 우리가 3백, 4백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님은 약간 논점을 잘 못 찾으신 것 같네요. 우선은 뭘 하려고 한 거냐 뭐 요런 건데 본인 딴을 억울해서 이제 먼저 말을 꺼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러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렐 스님의 대댓글이 있는데요. 손흥민을 축하해주러 가는 차붐 텅텅 빈 관중석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 제가 말씀 아까 드렸던 거였죠. 차범근 레전드가 137경기를 뛴 손흥민 선수에게 유니폼을 액자에 담아서 선물했던 거 그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뭐 웅하범님 댓글로 한번 가보죠. 우선은 시간 역행으로 이제 지금 댓글을 읽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비오는 아침에 주간 K리그 방송이라 출근길에 완전 럭키비키잖아. 모두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데렐스님도 여기에 따른 대댓글이 있었습니다. 럭키비키 장원영 양의 근황 런던에 머물고 있는 것 같네요. 손흥민이 없는 런던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웅원범님도 남은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 주말 중에 강원을 상대는 대구 응원하겠습니다. 예, 강원 팬 순찬 씨가 좀 섭섭해할 만한 댓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데렐스님이 그 사이에 귀국해서 레드카페 행사 참석 열이라는 대세 아이돌 장원영입니다. 그래서 장원영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 지수아빠님께서 전반전 올라오신 거 보고 잘 듣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쇼츠 모음을 제가 오프닝에 지난 전반전 때 올렸을 것 같고요. 요 얘기는 좀 YRD 5082님 댓글을 이제 좀 언급을 하게 되네요. 500이하 전반전 때 지훈님이
수원 FC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해 보니 수원 FC는 예산이 많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세금이 주를 이루긴 하는군요. 그리고 같은 시민구단이지만 김포, 부천 등 유니폼 가슴팍에 스폰 달아서라도 예산 확보하려고 똥꼬쇼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광주, 대구 같은 구단도 유니폼 가슴팍에 지역은행이라도 다는데 이유 어찌됐든 가슴팍에 도시 이름을 다는 시민구단은 과연 운영 의지가 있는지 언제 한번 연장전을 하게 된다면 일부 개판으로 운영하는 시민구단들 안산, 경남, 수원FC, 충남 아산도 들어있네요. 충남 아산 등의 에게 대인님의 회초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라서 의미 없겠지만 공개적으로 개망신 한번 당해봤으면 국회의원들 쉽지 않을 겁니다. 심판위원장님 화이팅 하면서 FM코리아 이 게시글을 한번 올려주셨어요. 축구계 오심 논란에 대해서 문진 심판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국회 그 24일 날 지난달 24일 날 이제 출석 요구했다는 그 기사가 들어있는 게시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오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저번에 VL 안 본 거는 좀 저도 열받더라고요. 제가 전북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혹시 뭐 지금 가셔야 되네? 되잖아요. 그럼 댓글 조금만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저번에 못했던 댓글 위주로 한번 이제 아까 역행으로 했었는데 지금 못했던 댓글들을 조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파이어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10월 12일이니까 아마 성남과 인천전 있었을 때 여기도 써있네요. 성남 인천전 전만 끝나고 문득 올 시즌 성남이 역대급이라던 재훈씨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인천은 리그2여도 최고 승점에 우승컵을 들어올 판국인데 인천이야말로 역대급 아닌가요? 근데 인천에게는 잘하는 게 아니다, 만족하지 말라고 하고 성남은 중위권 정도의 역대급이니 만족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남은 지읍밥이니까, 그러니까 조밥이라고 했습니다. 조밥이니까 중위권 순위도 역대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뜻이고 인천은 성남보다 훨 강팀이다. 2위랑 고작 승점 10점 차로 앞서니 불만족스럽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알바업체 추노님 댓글 먼저 읽고 대주파위님과 원건님의 약간 실드 치는 댓글을 한번 보죠. 우선 알바업체 추노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인천 패널분은 성남이나 수원을 지읍밥으로 보고 저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시즌 수원 보고 6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수원 팬들 만족 못하고 유나 떠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인천 순위에 항상 만족 못하지만 타팀 팬들은 지금 순위에 만족해라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즌에 수원 팬들 기분을 잡치게 하더니 올해는 성남이 타겟이네요 라고 했었는데 뭐 역대급이란 말이 이게 화두가 좀 돼버린 게 아닌가? 역대급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은데 재훈 씨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성남 팬인데 저도 그렇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우선은 대준바위님의 댓글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대준바위님이 여기에 대한 대댓글, 맥파니언님에 대한 대댓글입니다. 역대라는 게 역사를 통틀은 게 아니라 개인이 본 것 중에서 역대라고 이해해주세요. 전 23년부터 봤는데 그 해가 부산이 6연승하고 리그 1위로 손격이 코앞이었어요. 저 같은 유비들은 역대급이 아니냐고 떠들어댔지만 그렇다고 아침 우승 경험이 있는 할제들이 타박하진 않고 같이 들떠서 기뻐했죠. 성남도 부산과 같은 역사와 감정을 공유하는 팀으로서 위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성남이 여자나님을 아시지 않을까요? 성남 이러 시절에 그 강력함이 지금의 전북과 비슷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수울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원도 강했지만 수원보다 체감상 그때 또 재밌는 게 저는 그때 성남 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이 가장 강했고 성남이 얄밉게 잘하는 거야. 돈으로 처바른 저 치사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돈으로 처바른 저 성남. 근데 돈으로 한 것도 그것도 실력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맥파이언님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전북이 작년에 연락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북이 강등됐어. 그래서 이브리가 꼴찌 한번 찍고 이 못 벗어나다가 언제 한번 좀 연승을 좀 열 몇 경기 동안 안 지고 리그2 6위 안에 들었어. 그랬더니 축구를 평소에 최근에 봤던 분이 야 전북 역대급이다. 리그2 6위를 하고 있네. 와 막 이렇게 하면은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뭐야?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맥파이언님의 이 약간 마인드가 약간 뭐야? 약간 이게 물론 이제 최근 본 사람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맥파이언님이 속상한 것 같아. 얼마나 성남을 지읍밥으로 봤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부터 축구를 본 사람은 우와 전북 역대급이다. 작년에 원래 강등
리그 2에 가까운 팀은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하면은 좀 황당하죠. 예. 아마 그거고 알바표 추노님이 아마 수원 팬이신 것 같아요. 이 수원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느낌 받았나 봐. 왜냐면 인천은 2순위에 있는 거 야 이거 방심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 이제 변성환 감독이 좀 못해서 그때가 6위였죠 아마 수원도 그때 6인가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변성환 감독 잘하고 있는데 수원 팬들 너무 만족을 못하고 뭐라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왜 더 그러느냐 잘하고 있는 감독 왜 흔드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1위 달고 있는 윤정 감독이라던가 이제 인천에게 좀 쓴소리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훈 씨의 요 멘트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쁘셔서 아마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원건님께서 딱 이제 사자성어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나가다 남긴 댓글이라고 제목을 주셨네요. 인천 패널분은 지지팀과 타팀 팬에 대해 과공비례 손웅정님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과공비례 과도한 겸손이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러면서 대주바요님도 과공비례 좋은 분석이네요. 배우 갑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과공비례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본인을 그런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하나 배우고 합니다. 과공비례. 근데 지나친 겸손을 했을 때 저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치어리더를 안 본다고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지만 저 생각보다 이게 컨셉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 보죠. 여자님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은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재훈님의 의도는 그게는 아니었는데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과공비례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알바업체 추노님이 그것 때문에 뭐 아까 이제 2대1로 무승부했잖아요. 성남이나 인천이. 그래서 이하 역대급 팀을 상대로 승점을 얻었네요. 인천이. 넉넉하게 1위도 하고 있는데 왜 시즌 내는 유난이세요는데 뭐 거의 뭐 저격성인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 아까 과공비례로 생각하시고 인천이 근데 인천 더 잘하는 뜻 아닌가? 나 그래가지고 과공비례가 여기서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웅하범님의 댓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K리그 진행자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게 100년 만에 오는 연휴였나요? 그만큼 황금 연휴였다는 얘기겠죠. 저도 긴 추석 연휴 시작날 광주 더블헤더 야구 축구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첫날 야구, 둘째 날 축구 직관을 하고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야구가 우천 취소되는 바람에 일정이 먼저 꼬였지만 다행히 축구가 먼저 시작해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직관을 먼저 하고 아슬아슬하게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도착해서 야구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는 삼성 다저스 박폭만 감독의 어이없는 용병술로 8대9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축구가 정말 드라마 시나리오라 해도 욕먹을 정도로 극적으로 이겨서 만족합니다. 요 경기는 뭐 TV로 보셨겠네요. 기아한테 8대9로 역전패 됐었어요? 그게 이제 시즌 마지막 정규리그 마지막 마지막 경기인데 와 끝이 안 좋았네. 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고. 그래도 삼성은 플레이오프 올라갔는데 기아는 못 올라갔으니까 마지막 이제 적선이야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웅한범님한테는 그게 위로가 통하지 않겠지만 예 그러겠네. 근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져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예, 이날 축구 경기를 한 주를 평하자면 대구 FC, 광주 FC 둘 다 환장의 파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초반 갓직냥님의 PK골 성공과 정재상 선수의 골로 쉽게 가는 줄 알았는데 후반 광주에게 PK 두 골을 헌납하니 정말 XX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이거 가려져서 모르겠네요. 광주의 두 번째 PK골은 오우성 선수가 성공했는데 후성 선수와 대구 팬들이나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그래도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갓직냥님께서 두 번째 PK골이 성공하자 대구 원정 팬들은 마치 갓직냐교 종교 부흥회에 온 줄 알았습니다. 웅이랑 저는 갓직냥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른 갓직냐교 교인들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2대3으로 극적으로 승리하고 기분 좋게 승리 세레머니 곡도 부르고 기분 좋게 야구장을 가서 야구도 보고 야구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유 이렇게 하고 꿀맛 같은 저녁도 먹고 집에 들어오니 새벽 1시쯤이더군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연휴의 시작과 대구의 승리를 함께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로 사진도 남겨주셨네요. 광주는 이번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맛의 고장답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많더군요. 우연히 들린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애호박찌개 맛집일 줄이야. 먹어보고 놀랐습니다.
밑반찬만으로도 소주 3병을 가뿐하겠던데요. 아 소주, 나 맛집에 소주 한 잔 먹고 싶네요. 요즘 밤 늦게 일이 끝나가지고 소주가 그립습니다. 예, 아무튼 야구 경기가 일찍 취소되는 바람에 전일 빌딩 245라는 장소도 다녀오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광주 직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데레일스님이 대댓글 남기셨네요. 우연히 들린 식당도 맛있게 드셨다. 과연 미식도시 광주에 걸맞은 경험을 하고 오셨군요. 그 식당은 어디였을까요?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245개, 그러니까 245개의 헬기 사격을 당한 탄흔이 발견된 전입빌딩 245도 가보셨군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도보 5분 거리의 공룡 알빵과 나비파이로 유명한 궁전제가도 가보셨는지 혹시 못 가셨다면 다음에 꼭 방문 추천드립니다. 저 이거 좋은 정보네요. 궁전제가 공룡 알빵, 공룡 알처럼 생겼다는 건가? 그런가 보죠. 예, 여튼 공룡 알처럼 공룡 알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크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진도 같이 주셨고요. 광주에 갈 일 있으면 꼭 저도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룡 알빵은 불가능하지만 나비파이 및 일부 제품은 전국 배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도 이제 광주, 사실 제가 너무 옛날에 광주에 살았던 적은 있었는데 너무 옛날에서 이런 데 가본 적도 없고요. 기억도 안 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아무튼 뭐 나중에 광주를 갈 일이 있다면은 그런 데 가도록 하고요. 아마 마지막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레리스님의 10월 13일 댓글입니다. 비오는 날 먼지나게 골 얻어맞던 브라질전 9년 만에 A매치 5점 차 이상의 패배, 연휴 끝 방송의 시작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5대빵 명보가 이게 팀이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서요. 지난 전반전 오프닝에 이게 팀이야 요거를 넣었죠. 예. 긴 연휴 덕분에 캐슬파크 가서 안지연 아니 수원FC와 서울의 경기도 보고 오랜만에 치어리더 없는 숭이 아레나 가서 온전히 축구 경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인선 더비 홈팀의 무승부는 다소 아쉬웠지만 생눈으로 본 인천 명예 시민 무고사의 선제골은 정말 멋지고 완벽했습니다. 인천배 재윤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우선 잠깐 끊자면 예 계셨죠. 예, 아마 응원석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석에. 그리고 이내 부천으로 넘어가서 03이 더블헤더 직관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미 방송에 밝혔죠. 더블헤더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다 미래가 환히 다 보이시나 봅니다. 예, 어떻게 우리 동선을 다 알고. 예. 그래서 저번에 목동 경기장에서 제가 있던 곳에 그 근처에 앉아 계신 이쯤이면은 대준 씨가 있겠지. 이 치어리더 바로 앞인데 뭐 이렇게 이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저녁 일정 탓에 눈물을 머금고 부천을 지나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지지팀 경기에 앞서 수인선 더비 보고 헤르메스 캐슬로 가는 듯한 유니폼 착용한 이 부천 팬들을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구역 2층에서 직관했었는데 위에 계신 팬분들까지 작게나마 인천 응원가 따라 부르고 구호 외치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걸 보며 인천의 팬층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실감하고 왔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당연히 잘 받아들여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부터 정신 차리고 다음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다. 성남전 후 다소 뻔하고 당연한 인터뷰를 했지만 어쨌든 정신 차리겠다는 윤정환 감독과 선수단의 심기일전에서 승격에 성공한다면 두터운 팬들과 함께 하는 내년 인천의 홈 분위기가 어떨지 내심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월 8일 숭이 아레나 직직 사진을 이제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거 덕분에 그 분위기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예언자급이네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홍명보 감독이 8강이 목표라는데 데레스님이 8강이라 하면 진짜 왠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거 무리겠지. 홍명보한테 무리겠죠. 홍명보 감독한테는. 여튼 요 정도로 해서 댓글까지 다 소화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좀 아쉬운 게 여자나님 오늘 준비한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치어리더 얘기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다. 치어리더의 결혼 소식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결혼 소식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들은 예. 이름들을 다 기억을 좀 못해서 그렇고. 이름이 중요한데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같은 동일 팀에서 맺어진 것들이 아니라 네. 다른 팀들 음. 맺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요? 오. 네. 그쪽 업계에서 또 이제 서로 교류가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구 같은 경우도요. 이 치어리더가 선수들이랑 이제 사귀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전 선수들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이랑 맺어진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 주전 선수들은 뛰고 작전 타임 할 때 그 딴 데 못 봐요. 감독이 막 이거 막 작전 그거 하느라 못 보는데 후보 선수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냥 치어리더 구경하다가 얘 쟤 예쁘네 하다가 어쨌든 맺어졌다는 이런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는 좀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여튼 나중에 궁금하니까 나중에 핸드폰 살리셔서 살리면 제가
예. 저만 쓰는 밴드가 하나 있어요. 예. 네. 그거 저장했는데 제가 보내드리면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만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청취자분들도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런 궁금하니까 나중에 한번 아니 더 나와주세요. 선수는 한 명 기억이 나는데 네. 상대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네. 야구 선수입니다. 그래요? 삼성 이재원 선수. 그럼 이거 어느 정도 누군지 나오겠는데? 지금 이게 들으신 분은 바로 검색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지금 다시 만난다. 아, 그래요? 또 헤어지겠네 그러면은. 한 번 헤어지기 쉽지 두 번 헤어지는 건? 한 번 헤어지기 어렵지. 잘못 말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여튼 이렇게 여전하니 덕분에 후반전도 이렇게 야외에서 저는 시원하네요 지금. 네, 그리고 추울 이제 수도 있는데. 예. 끝내기. 아까 예고한 건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네. WK 리그. 네. 다른 거는 뭐 말은 뭐든 저 뭐야 다 갖고 왔는데 말은 못 하겠고 지금 휴대폰이 오늘 완전 맛이 제대로 갔네요. 지금 작동을 전혀 안 해서. 네네. WK 리그가 지금 정규 리그는 끝났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 그게 이제 간격은 왜 그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는 솔직히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9월 마지막 주인지 10월 첫 주인지 정규리그가 끝났는데 네. 2, 3위간에 이제 플레이오프전이 10월 말입니다. 네. 11월 1일. 음. 1일이고 네. 11월 1일이고 참 그건 단판 승부. 그다음에 11월 8일과 15일이 이제 정규리그 1위팀과 플레이오프 승자 간의 챔피언 결정전이 1차전, 2차전이 열리는데 1위가 1, 2, 3위하고 7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네 팀입니다. 나머지 1위가 하천 KS표, 2위가 서울시청, 3위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그 우선 플레이오프가 서울시청과 인천 현대제철이 서울시청 상암 월드컵 보조구장에서 열릴 거고 그게 11월 1일. 그다음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거기 승자와 하천 KS표가 1차전은 그 피오 승자 홈, 2차전은 하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8일 날 부산을 내려갔다 오고 부산에서 부산과 아산의 경기를 직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하천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 너무 아쉽네. 휴대폰이 왜 이런지. 그러니까 그건 아쉽긴 하네요. 네, 우선은 WK 리그의 마지막 뭐 중요한 굵직한 경기 다 눈으로 직접 보실 예정이시다. 아니 이렇게. 마지막 경기만. 그래. 자. 예, 죄송합니다. 부산과 아산의 경기를 이제 8일 날 네. 그건 K2 리그 네네네. 보고 마지막 이제 결정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그 경기를 보고 그 간정평가 그걸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습니다. 네. 11월 달에 유리 씨랑 어떻게 연결 좀 해서 네. 연장전 말고 그러니까 특별편이라고 하죠. 이러면 그냥.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지 씨도 여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니까. 이왕이면 네. 지우 씨도 불러서 네. 그 무렵에 지우 씨도 생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맞아. 네. 그런 거 같다. 예. 생일빵을 좀 하는 걸로. 예. 네. 그렇게 하죠. 네. 예, 아무튼 뭐 요것도 예고를 하고 좀 꼭 성사되기를. 아마 이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계획을 세워놓으면 한 반 이상 갑니다. 예. 우선은 꼭 이게 100%다 이루어지고 지우 씨까지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여튼 이렇게 해서 이번 503화 후반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네요. 우선은 예고도 이렇게 재밌는 예고도 해주셨으니까 그 기대하시면서 유리 씨도 조만간 한번 뭐 귀국하시면은 연락 주면서 한번 얘기를 사실은 다음 방송이 504화가요. 이제 정규리그 총 결산이라고 해야 돼. 정규리가 끝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스플릿 얘기 예측도 좀 하면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504화 방송도 좀 재밌게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조만간 이제 여자나님이 계약하고 계시는 특별판이라고 할까요? 예, 연장전 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특별판으로 합시다.
사실 연장전도 애매해졌어요. 연장전이란 게 전화 통화를 원래 했던 건데 대면으로 한다. 이게 완전 본방이랑 연장전이랑 또 애매지. 이게 하면서도 근데 그래도 우리 하는 대로 하자.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데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방송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막차 시간 때문에 503화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핸드폰이 빨리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를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여자나님 한번 다시 한번 초청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503화 후반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불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슬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너를 바라볼수록 너를 생각할수록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향기를 맡으며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조금 더 뜨겁게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강하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소리도 주변 소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고 아쉽네요.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전화로 했었어도 안 됐을 확률이 높네요. 저는 아예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내 별도 태블릿 PC 있는데 그 전화 통화 안 되는데 내일 못 보고 하지. 예, 댓글 같은 거는 그 제 거 핸드폰으로 같이 보면서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잠시만요.
우선은 503화 후반전이거든요. 연장이 아니라 503화 전반전만 했고 후반전을 후반전 뭐 녹음한다고 하지만 안 했어.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응. 제가 스케줄이 응. 제가 빨리 하고 이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면서 이제 예, 여전하는인가 후반전을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입니다. 본방입니다. 본방 후반전이고 아이고, 뭐. 사실 이게 연장전이랑 본방이랑 이 약간 경계선이 이제 좀 애매해지긴 했어요. 이제 뭐. 사실 예. 근데 뭐 우선 우리가 되는 대로 남기남 감독이었죠. 이 영화에 예. 필름을 남기남 해가지고 남기남 감독의 그 마인드로 되는 대로 우선은 하자. 결방도 안 하고 싶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아쉽게 결방을 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죠. 지쳐가는 날 모르는 채로 오래전에 그대를 스치던 그 바람 같은 바람이 지금도 불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만 잊으려 해볼 쯤 혼자서는 상상을 했었죠. 내 곁에 없지만 늘 있는 거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널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그 이유일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만 잊으려 해볼 쯤 혼자서는 상상을 했었죠. 내 곁에 없지만 늘 있는 거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널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그 이유일 오늘도 난 상상을 해보죠. 어쩌면 난 항상 그대인 거라고.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널 간직하며 살아왔던 게 바로 나였었기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 막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겠네.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